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 부의장이 지난달에 약 2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수석 부의장은 방미 기간 다양한 미국 측의 인사들을 만나 종전선언 설득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이석현 수석 부의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언론에 얼굴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평통 수석 부의장 맡은 뒤로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주 동안 지난달 17일부터 미국을 갔다 오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종전선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럼 방미의 목적은 종전선언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그 5개 동부 도시 거기에 순방하면서 먼저 우리 이제 민주평통 출범식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종전선언을 주제로 50분씩 이제 특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원 의원들 주로 외교원 중심으로 해서 이 6명, 예. 민주당, 공화당 6명 만나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가 다 얘기를 했고 의견도 들었고 예. 또 공무성 관리도 만났고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결과는 좀 괜찮았나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고 그쪽 입장을 상당히 충분히 제가 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측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좀 방문하시고 피부로 느낀 미국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국무성 만난 얘기를 좀 하면은 국무성에 이제 마크 램버트 그 부차관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예.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는 외교 정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식으로 그런 시스템 외교를 하고 지금 있잖아요. 사진은 어떤 분이신 거죠? 저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마크 램버트 저분입니다. 그 한국 문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분이라 거기서 실질적인 성안을 해서 정책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격에 관계없이 제가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종전선언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저분이 말씀하기는 저런 얘기를 하대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미국이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뒤에 있으니까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계속 주둔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비핵화 협상으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될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다 막혀 있잖아요. 안 하려고 미국하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한국하고도 안 하려고 막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런 걸 물어봐요.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자주 쌓아 올리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하기를 그거는 자기들 이중자 때에 대한 자기들이 이른바 이중자 때에 대한 불만과 또 나 좀 봐달라 관심 끌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고 가야지. 딴 데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관심 끌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안 쏘는 걸 보면은 판을 깰 생각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미국의 몇몇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거를 공동 발의를 했다고 들었고 거기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거기에 또 지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분위기가 그럼 진짜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그 미국 외교위원회에서 중진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법안 그러니까 HR 3446 법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벌써 제출했어요. 하원에. 그런데 이제 저분이 셔먼입니까? 저분입니다. 저기는 저거요. 그 옆에 연세 같은 분이 셔먼.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참 고마운 분이죠. 저분이 그래서 그 이제 법안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법안 내용에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그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대화를 많이 하자. 그렇게 하는 이제 내용들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굉장히 그 전향적인 그런 이제 법안인데 그 법안을 제출하고 지지 서명을 받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갔던 10월 17일에는 27명이
서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나올 때 예. 10월 말에 30명이 돼 있었고 제가 그저께 체크해 봤더니 32명이 벌써 2명이 그 뒤에 들었어요. 제가 부의장님의 돌아올 때. 방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저분들이 본래 노력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2명이 늘어난 분은 이제 워싱턴주 출신의 그 프라밀라 저 자야팔 그 의원하고 또 저쪽에 미시간의 그 앤디 레빈 의원 그분이 서명을 또 했더라고요. 예. 32명인데 이게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 주디 추 의원 같은 분은 그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라고 상원의원 6명, 하원의원 72명, 78명이 들어가 있는 것의 의장입니다. 그런 분들 서명했죠. 또 그 저기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토마스 그 의원이 또 전에 바이든 대통령 나올 때 제일 먼저 지지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양반도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예. 수호지 토마스 수호지 의원 발음이죠. 단어가 안 떠올랐어요. 네. 그렇고 또 거기에 그 전에 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그런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확산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면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높게 보시나요? 그것은 이제 제가 만났을 때 브래드 셔먼이 그런 얘기 하대요. 예. 일단 저기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 서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만 통과되면은 본회의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나름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아직 그게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저렇게 추진한다는 건 우리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죠. 통과만 되면 추진력이 또 확 붙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예. 뭐 통과되면 그냥 정전선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 내용도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셔먼 의원을 포함해서 미국 연방의원 23명이 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셔먼 의원과 이제 면담하신 장면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셔먼 의원 만났을 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과 별도로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서명을 한 10명 받았다대요. 제가 만났을 때는. 예.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저기를 만났었는데도 그 수호지, 아까 얘기한 토마스 수호지 어려운 이름, 예.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도 저한테 자기가 서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수호지 의원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다. 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거기하고 연락해서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통합해서 더 받아가지고 또 23명이 돼가지고 이제 제출을 그저께 우리 시간으로 9일 아침에 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셔먼 의원이. 제가 패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 올렸길래 답글도 영어로 달아줬어요. 네. 저 사진 올렸나 보죠, 그럼? 예, 저 예.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올렸길래 저 답글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차 고마웠습니다. 차 마신 거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났으면 말인데 답글을 단 사람이 몇십 명이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게 토탈 외교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외교가 됩니다. 그런 답글도 막 달아서 페이스북에 가져달라. 격려도 막 해주고 네.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서한은 같고 그렇다면 향후 실질적으로 종전선언 추진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서도에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하듯이 예. 거기에 이제 뭉쳐서 그런 의원들이 그런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한 힘으로 발휘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이번에 그 미국 가셔서 또 한반도 문제 굉장히 저명한 전문가분들하고도 말씀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분들이 또 도움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나요? 예, 전문가분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대북 특별대표했던 그 조셉 윤, 또 저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스티븐 워싱턴 대학교의 스티븐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오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분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학 연구하는데 저기에 영향력이 커요. 네. 미국 외교가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은 미국이 좀 신중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내 문제가 좀 복잡하고 3,500조 원 걸려 있는 법안도 막 잘 통과 안 되고 난항이었잖아요. 네. 그 인프라스트럭처 법안도 또 이 지지도도 낮은데 주지사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황이 좀 없으니 한미 관계에서 예. 문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 뭐냐면 로드맵 얘기를 하대요. 로드맵. 그 무슨 얘기냐면은 종전선언을 주장하되 종전선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전개될 이 상황을 예견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 조언해 주더군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게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또 역할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저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지금 예. 종전선언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에 두 번째로 또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예. 이런 부분은 향후 종전선언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하는 얘기는요. 이런 걸 해야만 종전선언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 종전선언을 우리가 제안하니까 나름 이 기회에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잣대 안 됩니다. 또 적대시 정책 처리해야 합니다. 뭐 유엔사 해체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이 다 반영돼서 종전선언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런 점도 감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담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 크게 구애받을 건 아니지만은 유엔사는 옛날에 유엔에서 참전 결의할 때 한국 전쟁에 참전 결의할 때 했던 사항이 만들기로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북한이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유엔사 해체를 할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반도의 종전선 전쟁 끝났다 선언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 체제가 유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미국 방문 이후 직접 느끼신 생생한 내용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석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